결정적 파싱을 하려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디터미니스틱 탑다운 파싱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원 패스로 백트래킹 없이 파싱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이때 LL 파싱은 left to right scanning. 스캐닝이라는 얘기는 입력 문장을 왼쪽부터 맨 왼쪽 끝에 있는 토큰들부터 하나씩 스캐닝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 left pars는 leftmost derivation, 좌단 유도를 의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예로 보여드렸던 그 결정적인 파싱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자, 인풋 문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인풋 문장이. 그러면 우리 이제 중간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메가 1부터 오메가 i-1까지는 이미 토큰으로 다 생성을 했어. 이렇게 유도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이미 인풋 문장에 있는 토큰들을 시작계로부터 여기까지 생성을 했어. 그 다음에 생성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non-terminal X 생성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non-terminal X 위치에 입력 문장에 있는 오메가 i라는 토큰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X 생성 규칙을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 생성 규칙이 몇 번 생성 규칙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백트래킹 없이 결정적 파싱, 그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X 생성 규칙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하자. K개가 있어요. 알파1, 알파2, 알파-K. 이 알파1, 알파2, 알파-K 중에서 몇 번째 생성 규칙을 여기에 적용할 거냐. 그러면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했을 때 이 위치에 오메가 i라는 토큰을 생성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트래킹 없이 파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X 생성 규칙 알파1, 알파2, 알파-K 이놈들이 이 위치에 여기에 생성될 수 있는 첫 번째 토큰이 무엇인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계산을 하는 함수가 first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first라는 함수는 방금 전에는 이제 여기서는 non-terminal x라고 했었는데 non-terminal a로 바꿨네요. 자, 어떤 non-terminal a가 있다고 하자. 이 first a는 뭐냐? 이 a 생성 규칙을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을 first a라는 함수로 정의를 해요. 물론 이제 여기를 non-terminal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터미널이든 터미널 non-terminal string이든 그 스트링에 대해서 first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문법에 대해서 first A, first B, first S 이런 것들을 구해보자. 그 first A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A 생성 규칙을 적용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터미널들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A 생성 규칙이 지금 여기는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이걸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은 A고요. 이걸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은 B고요. 이걸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은 C라는 거죠. 이 A, B, C 각각을 모아서 first A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제가 여기에 써드렸고요. 즉, A 생성 규칙이 3개니까 각 생성 규칙 ABB의 first ABB 합집합, 두 번째 거 first BBB 합집합, 세 번째 거 first CBB 합집합해서 이것들의 각 첫 번째 터미널들이 A, B, C니까 이렇게 A, B, C가 모아진 거죠. 그러면 first B도 한번 구해볼까요? first B는 뭐 너무 쉽네요. 자, first D하고 first D, first E하고 first F하고 각 생성 규칙들에 대해서 first를 구해서 합집합해주면 DEF가 되겠네요. 자, first S는 first A, B가 구해져 있어야지 구할 수 있어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first S는 생성 규칙이 2개가 있죠? first ABB, first BBB. 2개의 first를 구해서 합집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 ABB에 적용했을 때 첫 번째 위치에 생성될 수 있는 터미널들이 뭐가 있나요? 이건 요 non 터미널 A 생성 규칙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들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first A가 뭐예요? ABC네요. ABC. 이렇게 구한다. 자, first BBB에서 이 비생성 규칙 위치에 생성될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은 first B겠죠? 그러면 DF.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DEF 구해서 합집합시켜준 거죠. 그래서 first S는 A, B, C, D, E, F가 되겠네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first A가 맞는지, 자, first A. 이놈 적용하면 A, B, C가 생성될 수 있네요. first A. 자, B 생성, first B. 자, B 생성 적용했을 때 생성되는 것은 D, E, F가 되겠네요. 네. 자, first S는 이걸 적용했을 때 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것들의 집합. 근데 이런 적용하면 이 A 생성 규칙 적용할 테니까 그러면 터미널 A, B, C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이놈 적용했을 땐 D, F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A, B, C, D, F 맞네요. 이렇게 해서 first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제 first 함수를 지금 가장 간단한 예만 설명을 했고요. 자, 이런 생성 규칙이 있다고 하자, 이런 문법이 있다고 하자. 이것의 first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먼저 first B를 구할 때 first B.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B, 이건 금방 구해졌네요. 이렇게. 그럼 first epsilon은 여기 epsilon이잖아요. epsilon. epsilon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first로 구해줘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first 함수에서. 이 터미널이든 epsilon이든 epsilon도 터미널로 간주해서 first로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된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first A도 한번 구해봅시다. first A. first A는 첫 번째 생성 규칙 DABA에서 여기에서 구해야 되고요. 요 위치에 생성되는 첫 번째 터미널을 구해야 되고요. 다음에 first C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죠. 자, 이것의 first는 뭘까요? 일단 non-terminal B의 first가 터미널 B epsilon 두 개예요. 이 터미널 B일 때 여기에 첫 번째 B가 생성되겠죠. B. epsilon일 때는 B가 epsilon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생성된 첫 번째 터미널은 요 놈이 될 거예요. 왜? B가 epsilon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first는 이 B의 first가 epsilon이 아닌 B는 그냥 그대로 B가 생성이 될 텐데 epsilon일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 놈이 first가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first는 B하고 여기 epsilon일 경우에 이 뒷거 A하고 AB가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AB가 생성이 됐고요. 이 뒤에 first C로부터 C가 생성됐고 그래서 first A는 최종적으로 A,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first B에 그러니까 first 어떤 non-terminal에 바로 epsilon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first B, B하고 epsilon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있는 경우에는 그냥 first로 구해줘요. 하지만 이렇게 first 알파, first 무엇 이것에 대한 first를 구할 때는 여기에 epsilon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것을 first로 해준다는 거죠. 만약 이게 모두 다 non-terminal이었어. 모두 다 non-terminal이고 모두 다 epsilon이 될 수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epsilon이 first로 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first를 구하는 함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좀 복잡하죠. 책에 있어서 제가 정리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이 first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epsilon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생성 규칙이 이런 형태의 생성 규칙이죠.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생성 규칙에서 first 이걸 구해 보자라는 거죠. first 이거. The first y1, y2, y3,yk를 구할 때 만약 이런 경우에는 first y1에 엡실론이 없어. 엡실론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뒤는 볼 것도 없어요. y2, y3는 볼 게 없죠. 왜? 이 first y1 가지고 첫 번째 것을 다 생성할 수 있으니까. y2 이후부터는 두 번째 것을 생성하는 거지 첫 번째 걸 생성할 수가 없잖아요. 왜? y1에 엡실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first 알파에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맨 처음 요거의 first만 먼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이 first y1에 엡실론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first y1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first y1에 엡실론이 있었어. 뭐 ABC 엡실론 이렇게. 그러면 y1의 ABC 엡실론이라면 ABC는 이것의 전체의 first에 속하죠. 하지만 여기 y1의 first 엡실론인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놈이 그러니까 y2 이후에 생성되는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터미널이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first y1, y2,yk를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으로 first y1이 되는데 거기에 만약 엡실론이 있다면 엡실론은 빼줘요. 엡실론 빼주고 엡실론 대신에 여기에서 y2, y3 이 위치에서 생성되는 터미널을 합집합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y2 이후에 생성될 수 있는 first를 엡실론 대신에 합집해 주는 거예요. 만약 first y1에 엡실론이 없으면 여기에 뭐 합집합시켜줄 이유가 없죠. first y1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 first y1에 엡실론이 있는 경우를 위해서 이 링썸 연산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링썸 연산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조건부 합집합이에요. 조건부 합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자,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을 조건부로 합집합해요. 조건부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A하고 B라는 합집합인데 이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A 조건부 합집합 B인데 이 결과는 일단 A인 경우가 있는데 이 A 원소에 엡실론이 전혀 없으면 그냥 A로 끝나요. 즉 이 경우에는 이 B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돼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first y1에 엡실론이 없으면 이거 무시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 A 집합에 엡실론이 원소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A에서 엡실론만 제외해주고 제거해주고 엡실론 대신에 B 집합 뒤에 있는 B 집합을 합집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예요. A에 엡실론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신 A로 끝나는 거고 B는 필요 없는 거고 A에 엡실론이 있는 경우에는 엡실론 대신에 엡실론 빠지고 B를 합집합시켜주는 이걸 링썸 연산이라고 해요. 이 링썸 연산을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 first y1, y2, yk 이렇게 스트링에 대한 first를 구할 때 매우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rst y1, y2, yk 이것을 링썸 연산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 자,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자, first y1만 보시면 돼요. 자, first y1. 저것은 first y1이야. 그런데 만약 여기에 엡실론이 없으면 이 뒤는 무시할 건데 만약 y1에 엡실론이 있다면 이것을 합집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링썸 연산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부분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first y2, yk는 first y2, ring_sum first y3, ring_sum first yk까지 이렇게 쭉. 그래서 결국
first 어떤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y1 위 뒤는 조건부로 y1에 만약 엡실론이 있는 경우에만 엡실론 제거해주고 합집합 뒤에 거. 만약 여기에도 또 엡실론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엡실론을 제거해주고 뒤에 first y3를 합집합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 엡실론이 포함된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이 모두 다 first y1에도 엡실론이 있고 first y2에도 엡실론이 있고 first y3, y4, yk까지 모두 다 엡실론이 있는 경우에만 엡실론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겠죠. 여기서는 마지막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써할 게 없으니까 엡실론 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엡실론 y1에도 엡실론 있고 y2에도 엡실론 있고 모두 다 있었어. yk에도 엡실론이 있었어. 그 엡실론은 없을 수가 없죠. 왜? 뒤에 링선 명선이 있어요. 엡실론 대신에 이렇게 합집해준다고 했는데 엡실론을 대신에 해줄 뒤에 링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first 어떤 string에 대해서 링선 연산으로 정의를 해주면 first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제가 있는데, 자, first S, first A, first B를 구해보면, 먼저 first B를 먼저 구해볼까요? first B는 여기 눈에 보이네요. 생성규칙이 두 개가 있으니까 first B하고 합집합 first epsilon. 그러면 여기에 B하고 epsilon을 지금 여기서 써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first A는 또 생성규칙이 두 개가 있으니까 first A, A, B, first B, B, B로 해야 되죠. 이것으로부터 first는 A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생성규칙으로 first는 이 위치에 지금 밑에서 구해놨죠? B 있어요. 여기 엡실론 넣어줄까요? 엡실론 넣어줄까요? 아니죠. 이 엡실론인 경우에는 이거 빠지고 요 뒤에 걸 합집합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또 B네요. B 합집합 이미 있네요.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 또 엡실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 B의 B도 엡실론, 두 번째 B도 엡실론인 경우에는 둘 다 빠지고 그 뒤에 있는 D가 합집합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first S는 마찬가지로 생성규칙이 3개가 있으니까 first A, B, B, first B, C, D, first epsilon까지 3개를 다 합집합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여기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A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것으로부터 first를 뭘 구할 수 있나요? 요 위치에 B 엡실론이 들어올 수 있죠. B인 경우 B 넣어주고요. 엡실론일 때 그 뒤에 있는 C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irst 엡실론 이거 합집합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합집합 시켜줘야 되죠. 구했죠? 네. 교재 275페이지에 이 덧셈, 곱셈, 괄호에 대한 모호성이 해결된 그 문법에 대해서 first 구하는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우리 C 언어라든지 고급 언어의 신텍스가 보통 non-터미널을 문자 하나보다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했었죠. 이제 터미널의 경우에도 이 파스칼 신텍스인데 begin, end 이것도 터미널이죠. 네. 여기선 터미널이 begin하고 d하고 세미콜론하고 end까지 4개가 있네요. x는 non-터미널이고요. x는 소문자로 쓴 것은 터미널이고요. 세미콜론도 터미널이고요. x는 non-터미널이고 x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sy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네요. y는 세미콜론 sy epsilon. 자, 이런 문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first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연습 문제 7.4를 제가 풀어줄게요.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세 번째 것부터 풀면 훨씬 쉽겠네요. 자, first S는 생성규칙 두 개 있으니까 첫 번째 생성규칙에 대해서 first terminal A, 두 번째 생성규칙에 first epsilon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first A에 대해서는 금방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복잡한 게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1번 first S, first R, first T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first S는 쉽게 구할 수가 있네요. 네, 생성규칙들이 이렇게 터미널로 이렇게 주니까 이것으로부터 터미널 A 구하고요. 두 번째 것도 이렇게 B 구하고요. 그래서 A, B 합집합시켜주면 돼요. first R도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여기서 터미널 C하고 엡실론, C 엡실론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first T는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first RS하고 RS, TAT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한 first를 구할 때는 first 구하는 그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구하시면 되는데 first RS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first R, 링썸 first 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irst R을 구했더니 엡실론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first R에 엡실론이 있으면 그거 대신에 그 뒤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럼 first R을 우리 이미 구해놨죠? C 엡실론이네요. C 엡실론. 그러면 이 위치에 C 또는 엡실론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C인 경우에 자 C 구했죠. C 엡실론. 엡실론 대신에 first S를 합집합시켜줘야 돼요. 요 내용이 이 부분이죠. first R, C 엡실론, first S, A, B. 그래서 이것에서 엡실론 빠지고 A, B가 합집합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이 부분은 지금 A, B, C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 first TAT는 맨 먼저 first T를 구해야 되잖아요. first T. first T를 첫 번째 생성규칙 first RS 가지고 이렇게 구했어요. first T. first 이 위치에 T에는 A, B, C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 것은 볼 필요가 없네요. first TA에서 다른 생성규칙으로 구했던 여기 RS 생성규칙으로 구했던 A, B, C가 first T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이거하고 뭐 이 왼쪽에서 뭐 합집합해도 같은 거니까 그냥 정답은 A, B, C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법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이 first C는 구하는 게 매우 쉽네요. 그리고 실수. 네. 여기서 C 구할 수 있고요. 엡실론 구해서 C 엡실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first B를 구해볼까요? first B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따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 텐데. first B는 자 SAA하고 first C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first C로부터 여기 합집합이니까 first C 합집합 C 엡실론은 구할 수 있어요. C 엡실론 구할 수 있는데 first SAA로부터 first S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first S를 아직 안 구했기 때문에 이놈에 대한 first를 구하는 것은 뒤로 미루어져야 되겠네요. 뒤로 미루고요. 자, 다음 first A를 구할 때는 first A, B, C 이것으로부터 터미널 A 구했고요. first B, C로부터 first를 구해야 되는데 first B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다른 표시를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이 first C로부터 여기까지만 먼저 해놓고 이 부분은 A는 안 구한 상태로 우리 뒤로 밀어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first B, C를 구해야 되는데 first B는 구했어. C 엡실론. 근데 그래서 이제 C는 합집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는 여기서 온 거고 여기서 first B로부터 하나 구한 거 C 있었으니까 C 엡실론.
그럼 엡실론이 올 수 있잖아요. 엡실론 올 수 있는 경우에는 또 first C를 또 합집합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first B에 엡실론이 올 수 있으니까요. first C를 합집합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엡실론까지 포함이 돼요. 잘 살펴보시면 자 생성규칙을 한번 보죠. 이 왼쪽 생성규칙은 A로 끝나요. 우리 첫 번째 것만 구하면 되니까. 자, B는 이 부분 잘 모르겠고, 자, B가 C로 갈 수도 있잖아요. C는 엡실론이 될 수 있죠? 결국 이 B는 nullable symbol이에요. B가 C를 통해서 엡실론으로 갈 수 있죠. C도 엡실론으로 갈 수 있죠. 그럼 결국 B, C 모두 엡실론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first A는 여기서는 터미널 A지만 이 B, C 둘 다 엡실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엡실론을 생성할 수 있는 거고 A는 엡실론 생성 규칙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이 first A에는 엡실론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여기서 터미널 A 구했고요. 이 first B로부터 아직 완전히 구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 번 더 해줘야 되지만 일단 first C만 가지고 이 부분을 C 엡실론을 구했고요. C 엡실론, 그러니까 C 추가해줬고 엡실론 빠지고 C 엡실론 빠지고 다시 first C를 합집합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first C는 C 엡실론을 합집합해주니까 결국 엡실론이 남아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first A를 구했죠. first A를 구했는데 다음은 이제 first S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지금 S를 안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first S는 여기 A, B, C하고 B, C, A 두 개가 있네요. 자, first A, B, C인 경우 first A를 먼저 봐야 되죠. first A. first A는 이미 다 구한 게 끝났어요. A, C, 엡실론. A, C 추가해주고 여기서 엡실론 대신에 first B를 추가해줘야 돼요. first B를 엡실론 대신에 추가해주면 또 C 엡실론이 추가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엡실론 대신에 또 first C를 추가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 A, C 엡실론이 이것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이놈에 대해서도 구해가지고 합집합시켜줘야 되죠. first B인 경우에 first B는 C 엡실론에서 C 하나 구하고요. 엡실론 빠지고 first C, 그럼 또 C 엡실론이네요. 그럼 또 C는 이미 있으니까 어쨌든 엡실론이 또 있어요. 엡실론 빠지고 first A를 추가해줘야 돼요. first A, AC. 그래서 AC 엡실론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irst S를 ACE로 계산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뒤로 밀어놨던 이 부분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S 위치에 first S, ACE, AC 합집합 시켜주고 엡실론이 될 수 있잖아요. S가 엡실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요 놈이 A가 합집합 되겠네요. 뭐 그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심벌에 대해서 first를 구해봤어요. 연습문제 7.5번은 LL1 문법인지 검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follow를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문법에 대해서 first를 구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first day는 여러분들한테 구해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자, 우리가 이제 결정적 파싱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었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간단한 문법이 결정적 파싱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first부터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first A를 구하고 first B를 구해야 하는데 먼저 first B가 훨씬 쉬우니까 이거부터 하죠. first B. B 엡실론이죠. B 엡실론 구해놨어요. first A는 두 개의 생성이지 이거하고 여기서는 C는 쉽게 구해지네요. first B가 B 엡실론이니까 B 추가해주고 엡실론 빠지면서 이것을 추가해줘야겠네요. 이미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first A도 B, C로 이렇게 first를 구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정적인 파생을 하려면 A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 이걸 적용할까, 이걸 적용할까, 가 어떤 터미널을 생성해야 될지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C 생성 규칙을 적용하면 토큰 C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걸 적용했을 때는 C가 생성되면 안 돼요. 즉, first BBA에는 C라는 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결정적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다행히 이 first A에서 C라는 놈은 이 생성 규칙으로부터 C를 계산을 한 거고요. B라는 놈은 첫 번째 생성 규칙 이것으로부터 B를 계산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A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 생성해야 될 첫 번째 토큰이 B라면 이것을 적용하고 C라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 생성 규칙 적용할 때는 항상 디터미니스틱하게 파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B 생성 규칙의 first는 B하고 엡실론인데 B라는 놈은 이 생성 규칙으로부터 구한 거고 엡실론이라는 놈은 두 번째 생성 규칙 구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 터미널 B를 생성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적용하면 생성할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B를 생성할지도 알 수 없잖아요. 여기에 뭐 A, C, D만 생성될지 B가 엡실론으로 갔을 때 그 위치에 B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first만 구해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이놈 때문에 first에 들어있는 이놈 때문에 이 위치에 B 이외에 요 B 이외의 것만 생성돼야 될 텐데 이 엡실론 위치에 뭐가 생성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더 정의를 해요. follow B라는 함수의 정의가 필요해요. 즉, B라는 생성 규칙을 적용했을 때 그 뒤에 엡실론인 경우에는 엡실론이 토큰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B 뒤에 생성될 수 있는 터미널들의 집합을 계산을 해서 그 follow B에 이 터미널 B가 없어야지만 결정적인 파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follow B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